보통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먹는 거 줄이고 운동해서 뺐다고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 당연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실천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교과서만 보고 저 수능 만점 받았어요,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런 거 말고 좀 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먹는 칼로리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이거부터 줄여보면 조금 더 쉽게 다이어트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이어트는 참 간단하다고들 합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되는 거죠. 많이 먹고도 살이 안 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사실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면서 체중을 유지하는 건 정말 어렵죠. 그래서 시작은 쉬워도 꾸준히 이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2개월에서 3개월을 넘기기가 힘들죠. 보통 진료할 때 예전에 혼자 다이어트를 해봤다가 다시 그대로 쪘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 의지를 가지고 정말 적게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서 뺐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빠지니까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이제 다시 먹고 싶은 것도 생기고 의지도 조금씩 무너지고 점점 먹고 그러다 보니 체중이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한약으로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고 내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생활이 참 여유있고 식단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혼자 건강한 음식도 잘 챙겨 드시고 열심히 운동해서 잘 유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육아로 너무 지치고 손주 봐주느라 정신없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당장 먹는 양을 줄이기보다는 일단 먹는 것들 중에서 단순 당을 줄여야 합니다. 단순 당은 설탕이나 시럽처럼 쉽게 소화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다시 급격히 떨어뜨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데요. 이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자주 먹으면 식욕이 더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당을 줄이는 것이 전체 칼로리를 줄이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럼 단순 당을 줄이려면 무엇을 줄여야 할까요? 흔히 우리가 간식으로 먹는 음식들이 많이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 초콜릿이나 탄산음료, 과일 주스 이런 것들을 줄이셔야 해요. 이런 간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줄일 수 있고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식욕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먹는 음식의 영양 정보를 확인하면서 당류의 함유량을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혈당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제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24시간 연속으로 혈당 측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의 식습관, 생활습관을 분석할 수가 있죠. 지난달 미국 의료연구팀에 의해서 발표된 최신 논문에서는 하루 중에 마지막으로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난 시간과 체중 감량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당뇨병이 없는 과체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루 중 마지막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시간이 빠를수록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루 중에 마지막 식사 시간이 오후 5시 40분 이전인 사람은 오후 8시 40분 이후인 사람에 비해서 3배 이상의 체중을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이어트를 할 때 너무 혈당 한 가지에만 집착하면 안 돼요. 혈당은 탄수화물, 당류에만 반응하는 수치이기 때문인데요. 이건 탄수화물에 대한 것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영양소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또는 나는 다이어트를 식단까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생각한 것만큼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면 내 몸에서 뭔가 호르몬의 주기나 또는 당에 대한 반응이 좀 다른 건 아닌가 체크하는 차원으로 착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와 혈당 관리를 혼자 해보는 게 막막하거나 힘들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링크로 카카오톡이나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얼마 전부터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체중 감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직접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차고 생활하고 있는데요. 저도 복부 둘레와 내장 지방이 좀 있는 편이고 건강검진에서 대사증후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측정기를 달고 생활하는 김에 어떤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올리는지 궁금한 것들을 비교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반응이 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근처 김밥집에 키토 김밥을 팔고 있어서 제가 자주 먹고 있거든요. 먹는데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일반 김밥과 키토 김밥이 얼마나 차이가 날지 다른 날에 각각 먹어보았습니다. 키토 김밥은 보시면 밥 대신 계란 지단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당근, 시금치, 햄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김밥도 달걀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다른 재료는 거의 같은데요. 결국 흰 쌀만 차이가 있는 거죠.
측정 전 제 예상으로는 키토 김밥도 조금은 혈당이 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의외로 거의 안 오르더라고요. 반면 김밥의 경우는 식전 90 이하였던 혈당이 식후부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하더니 식후 2시간 정도에 혈당 수치 60 정도 오른 최고 혈당을 찍고 4시간 정도 후에 100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머리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만 하던 것을 직접 그래프로 보고 나니 일단 저부터 먹는 것을 조심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24시간 나를 지켜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스트레스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활 습관을 분석하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로 삼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하루에 400칼로리를 줄이는 식단을 유지하고 추가로 400칼로리를 운동으로 소모하면 하루에 800칼로리씩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체지방을 서서히 줄여나갈 수 있고 무리 없이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차고 있는 동안 이것저것 테스트도 해보고 재미있는 결과가 있으면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궁금한 음식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혈당과 다이어트에 관련된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채널이 아직 작아서 다시 찾기 힘드실 수 있거든요. 오늘도 건강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